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앨런 머스크는 중국 경제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가 엄청난 규모의 부동산 거품과 치솟는 부채, 다가오는 에너지 경색으로 인해 대규모 금융위기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머스크에 따르면 한때 성공적이었던 중국의 경제 모델은 이제 압박으로 인해 균열이 생기고 있으며 신속한 대응이 없다면 그 여파가 전 세계에 파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머스크의 비판은 손가락질을 넘어 중국이 혁신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재생에너지를 수용하고 부채에 기반한 성장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중국이 제때 적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머스크는 중국 경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부상과 경고 신호. 중국 경제가 점점 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는 방관자가 아니라 심각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머스크 같은 사람이 우려를 제기하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의 40년 동안 중국은 세계 경제의 경이로움을 보여왔습니다. 폐쇄적인 경제로 시작했던 중국은 이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강대국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여정은 1970년대 후반 지도자 덩샤오핑이 중국을 세계 무역과 투자에 개방하는 획기적인 개혁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이 대부분 농업사회에서 제조업 대국으로 진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지속적인 경제 호황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중국의 GDP는 급상승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부러워할 만한 연간 성장률인 1980세대에서 2010세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선전과 같은 경제 특구는 작은 어촌 마을을 거대 산업으로 탈바꿈시켜 전 세계에서 공장과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 전략은 수백만 명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고 수출 주도 경제의 호황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머스크도 이제 그 기반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을 이끈 바로 그 모델인 제조업과 수출이 긴장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핵심 문제는 중국의 에너지, 특히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입니다. 중국의 산업 엔진은 엄청난 양의 수입 원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과 공급망 중단에 취약합니다. 이러한 의존도는 특히 에너지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경제 안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머스크의 경고는 단순히 과거의 성과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적응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경제 전략을 제고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국경을 훨씬 넘어 세계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는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머스크가 강조하는 또 다른 큰 문제는 중국의 부동산 위기입니다. 우리 모두 2008 금융위기를 기억하시죠? 미국의 주택시장 붕괴가 주요 원인이었는데 머스크는 오늘날 중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중국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집을 짓고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밀집한 동네 전체가 비어있는 반면 개발업자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투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가정하에 저축한 돈을 부동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백만 채의 미분양 주택이 있지만 건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머스크는 부동산 거품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거품이 터지면 그 영향은 엄청날 수 있습니다. 중국 가계 자산의 약 60%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가계 자산의 약 23%만이 부동산에 있는 미국과 비교해 보십시오. 따라서 중국의 주택 시장이 무너지면 몇몇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의 저축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가상 상황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주택 시장을 식히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에 따르면 수십조 달러에 달하는 부동산 거품을 질서 있게 풀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 거품이 터지면 그 모습은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놀라운 성장은 대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막대한 부채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앨런 머스크는 이 차입금 중 상당 부분이 국유기업과 국영기업인 중국 최대 기업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경우
정부가 기업의 지분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어 완전한 자유시장 환경에서 운영되지 않습니다. 대신 정부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 결정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국영기업은 공항, 고속도로, 도시 전체, 심지어 거대한 산업단지까지 건설하는 거대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차입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 중 일부는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데 성공했지만 많은 프로젝트가 값비싼 실패로 돌아섰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악명 높은 유령 도시, 즉 새 아파트, 오피스 타워, 쇼핑센터가 줄지어 서 있지만 텅 빈 채로 있는 곳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개발은 성장과 도시화를 촉진해야 했지만 오히려 중국의 과잉 투자 문제를 보여주는 극명한 상징이 되어 버렸죠. 고층 빌딩과 깨끗한 도로로 가득한 현대 도시를 걷다가 그곳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번영의 비전은 이 지역에서 실현되지 않았고 중국의 부채 중심 접근법에 대한 공허한 기념비만 남았습니다. 머스크의 요점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프로젝트에 더 많은 차입금을 쏟아붓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언젠가는 이러한 잘못된 투자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머스크는 이러한 부채에 기반한 성장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경고합니다. 요구합니다. 기업과 정부가 너무 많은 돈을 빌리면 상환을 시작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중국의 부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고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면서 돌아다니는 돈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대차대조표 불황이라고 하는데 기업과 가계가 부채 상환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소비와 투자를 중단하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 시스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국 은행은 그동안 대출을 많이 해왔는데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대출이 부실해지면 은행은 큰 공영에 처하게 됩니다. 중국은 세계 4대 은행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두 국유 은행으로 산더미 같은 부실 채권을 안고 있습니다. 이 은행들이 무너지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충격파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아니 안만 올실랍니다. 머스크는 이것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세계 경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금융 위기는 다른 국가, 특히 중국과 무역을 많이 하는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에서 앨런 머스크는 무엇을 시사하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는 중국의 거침없는 성장의 황금기가 끝나가고 있으며 중국은 더 어려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값싼 에너지, 끝없는 건설, 부채에 기반한 성장에 의존하는 기존의 모델로는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대신 머스크는 중국이 본격적인 경제 붕괴를 피하려면 혁신과 지속 가능성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재생에너지의 열렬한 지지자이며 중국이 석탄과 석유에서 벗어나 태양광 발전, 전기 자동차 및 기타 친환경 기술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촉구해왔습니다. 결국 머스크의 회사 테슬라가 재생에너지 추진의 주요 역할을 해왔으며 중국이 경제 체질을 개선한다면 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죠. 가장 큰 문제는 중국 지도자들이 머스크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지 여부입니다. 중국 정부는 종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문을 지원하거나 실패한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개입하는 등 강력한 경제 관리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스크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머스크에 따르면 중국의 미래 성공의 열쇠는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고 부채와 화석 연료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험과 경제 붕괴. 중국 경제는 진공 상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중국의 문제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중국은 120개 이상의 국가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 주요 플레이어를 게임에서 빼거나 속도를 늦추면 전체 시스템이 파급 효과를 느낍니다. 중국은 이러한 심각한 내부 문제에 직면해 있는 동시에 매우 까다로운 지정학적 지형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중국의 경제 둔화가 자국민뿐만 아니라 호주, 브라질, 심지어 미국과 같은 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들 국가를 비롯한 많은 국가는 고객이자 공급자로서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수출과 수입이 줄어들고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역부터 살펴봅시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역할은 막대합니다. 사피 막대합니다. 중국을 경제 강국으로 만든 것은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이나 방대한 제조 능력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매하는 거의 모든 제품에 중국산 또는 중국을 경유한 부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공장이 평소 생산량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원자재 수요가 감소하면 중국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브라질의 철광석과 호주의 석탄처럼 중국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국가도 경제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머스크가 경고하는 것의 큰 부분도 바로 이 점입니다. 중국이 비틀거리면 다른 많은 국가들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 문제도 있습니다. 언나포도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이며 머스크가 지적한 것처럼 해외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시시각각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에 1,0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수입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중동의 분쟁이나 남중국해의 긴장 등 지정학적 사건이 발생하면 유가가 급등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의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 중국 내 사업 비용이 증가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제품의 가격이 더 비싸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수출 가격이 높아지면 수요가 줄어드는데 이는 특히 다가오는 부동산 위기를 관리하려는 중국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중국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자.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 갑자기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면 이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전 세계 에너지 시장 전체에 충격을 줄 것입니다.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앙골라와 같은 산유국들은 최대 고객 중 하나로서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구매자를 잃으면 석유 수요가 줄어들어 가격이 크게 변동하고 자국의 경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파급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중국의 경제 문제는 전 세계 공급망으로 쉽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에서 섬유, 일상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값싼 중국 제품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가격이 치솟을 것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제품의 경제성은 중국의 대규모 제조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물가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요컨대 중국의 에너지 문제는 곧 모두의 에너지 문제가 되어 석유 흐름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매일 사용하는 상품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상호 연결성은 중국의 에너지 안정성이 타격을 받으면 전 세계 경제에 파급되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비용이 상승하고 부족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스크는 또한 중국 경제, 더 나아가 세계 경제가 매우 취약한 실타래로 묶여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 실타래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의 부동산 거품은 위험할 정도로 부풀려져 있습니다. 머스크가 보기에 이 거품은 단지 큰 것이 아니라 거대하며 곧 터지기 직전입니다. 부동산 부문은 중국 GDP의 약 29%를 차지합니다. 이는 전체 경제의 거의 3분의 1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Net of my 뜻입니다. 부동산이 GDP의 수십 센트에 기여하는 미국과 비교해보면 불균형이 엄청납니다. 무서운 점은 중국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대부분이 빈집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30억 명이 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빈집이 많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30억 달러. 도시 전체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아무도 살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산짐이 있습니다. 왜? 이 부동산은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믿음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우선 있습니다. 한동안은 그랬지만 머스크는 곧 그 음악이 멈출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백만 채의 빈집은 사람들이 지불한 만큼의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투자가 실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은 저축을 잃고 개발업체는 파산하고 이 모든 돈을 대출한 은행은 갑자기 큰 공영에 처하게 됩니다. 중국의 은행 시스템은 부동산 시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세계 4대 은행은 모두 중국 국영 은행이며 이들 은행은 막대한 규모의 부동산 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심각한 채무 불이행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대출이 부실화되면 이들 은행은 인출과 부채 상환을 감당할 현금이 부족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중국처럼 큰 나라에서 은행 시스템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국경을 넘어 금융 위기가 촉발될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러한 잠재적 위기를 주택 거품이 터지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를 초래한 미국의 2008 금융 붕괴와 비교합니다. 차이점은 중국의 부동산 부문이 훨씬 더 크고 경제 전체가 미국보다 부동산에 더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주택 시장이 붕괴하면 그 파급 효과는 훨씬 더 크고 글로벌 규모로 훨씬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은 부채라는 또 다른 주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은 국유 기업이든 지방 정부가든 수십 년 동안 부채에 의해 주도되어 왔으며 차입은 게임의 이름이었습니다. 머스크는 중국의 부채 기반 성장 전략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모든 부채를 상환해야 하며 중국은 심각한 문제가 될 시점에 빠르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지방 정부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빌려왔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 중 일부는 성공했지만 많은 프로젝트가 실패했습니다. 아무데도 연결되지 않는 도로, 빈 공항, 미완성된 교량은 지방 정부가 너무 많이 빌릴 때 발생하는 몇 가지 사례에 불과합니다. 현재 이들 정부는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모든 사람을 구제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의 막대한 외환 보유고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없습니다. 머스크가 경고하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중국의 부채 증가 문제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이보다 더 복잡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림자 금융 부문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림자 금융은 공식 은행 시스템 밖에 존재하는 모든 대출 및 금융 상품을 말합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개발자와 기업이 기존 은행의 대출 기준이 강화되자 그림자 은행의 신용을 의존하면서 이 부문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림자 은행의 대출은 이자율이 높고 상환 기간이 짧아 더 위험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채무 불이행이 증가하면서 그림자 은행의 채무 불이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섀도우 뱅킹은 공식 은행 시스템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의 위기가 다른 쪽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중국 은행 시스템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사시아. 머스크는 암울한 그림을 그리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은행이 파산하면 여기저기서 부실 대출이 몇 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산업이 무너지고 실업이 확산되며 국가가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시스템 붕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도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머스크에 따르면 유일한 탈출구는 중국이 통화를 평가절하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는 위험한 조치입니다. 급격한 평가절하는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유한 개인과 기업이 평가절하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밖으로 돈을 옮기는 자본 도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머스크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중국 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에서 중국 지도자들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장기적인 안정을 희생하면서까지 부동산 시장을 부양할까요? 아니면 은행 시스템의 붕괴를 방치하여 경기 침체의 위험을 감수할까요? 아니면 인플레이션과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위안화 평가 절하라는 과감한 조치를 취할까요? 솔루션, 향후 전망 및 글로벌 시사점. 앨런 머스크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문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는 중국이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곧 심각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경제만 위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글로벌 시장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선 머스크는 중국이 에너지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은 엄청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으로 석탄과 석유 같은 화석 연료에 크게 의존하며 대부분을 수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에너지 수입이 효과가 있었지만 머스크는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니라고 경고하며 재생 에너지를 적극 옹호합니다.
테슬라가 태양광 발전과 전기 자동차에 큰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머스크는 중국이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면 해외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공급을 더욱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미 친환경 에너지를 향해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지만 머스크는 이를 2배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장기적으로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중국처럼 외국 에너지에 의존하는 국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지정학적 긴장은 에너지 가격을 하루아침에 급등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변동성은 이미 불안정한 경제의 나쁜 소식입니다. 머스크의 요점은 간단합니다. 중국이 재생 에너지 생산을 늘릴 수 있다면 경제를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향하는 청정 에너지 시장의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바라보는 중국의 문제는 에너지만이 아닙니다. 부동산 거품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머스크는 중국의 성장 동력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의존이 한계에 달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아파트 단지를 짓고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시장은 포화 상태이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수백만 채의 미분양 주택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러한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이 투자 주도 성장에서 벗어나 소비 주도 경제 구축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다시 말해, 중국은 건설과 수출에 의존해 성장을 주도하는 대신 내수 소비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중국의 경제 모델은 소비가 아닌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지적한 것처럼 중국이 국민들이 더 많이 소비하고 부동산에 덜 투자하도록 장려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경제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정부는 사회 서비스 개선, 임금 인상,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더 안정감을 느끼면 돈을 쓸 가능성이 높아져 경제가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인 기술과 혁신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제조업의 허브로 여겨져 왔지만 머스크는 중국이 경제 붕괴를 피하려면 첨단 산업의 리더가 되는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미 인공지능, 전기 자동차, 친환경 기술과 같은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었지만 머스크는 단순히 기술 제품을 과다 생산하는 것이 답은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중국은 값싼 제품을 시장에 쏟아내는 경향이 있지만 하이테크 산업에서는 이러한 전략이 통하지 않습니다. 대신 머스크는 중국이 혁신과 품질에 집중하여 저렴한 가격뿐만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 자동차, 앱을 생각해 보세요. 중국은 전기차 시장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머스크는 국영 기업이 너무 많이 생겨서 서로 지배권을 놓고 경쟁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이는 과잉 생산과 재정 낭비의 원인이 되며 현재 중국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머스크는 중국이 혁신, 효율성, 고객 만족도를 기준으로 어떤 기업이 성공할지 시장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중국은 국가가 지원하는 독점의 함정을 피하고 대신 글로벌 경쟁에 맞설 수 있는 보다 경쟁력 있고 혁신적인 전기차 시장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과 관련하여 중국에 대한 머스크의 가장 큰 경고 중 하나는 지적 재산, 즉 IP입니다. 그는 중국 기업들이 외국 기술을 모방하거나 노골적으로 도용하는 것으로 명성이 높다는 점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과거에는 중국의 빠른 성장에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머스크는 특히 중국이 기술 혁신의 리더로 인정받고 싶다면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중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하려면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머스크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머스크의 경고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인 위안화에 대해 알아봅시다. 중국의 통화인 위안화는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수년 동안 미국 달러 대비 비교적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해왔지만 경제가 둔화되면서 이를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중국이 수출 가격을 낮추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위안화 평가 절하를 강요받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위안화 평가 절하는 몇 가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있습니다. 우선 급격한 평가 절하는 중국이 에너지와 식량 등 필요한 상품을 수입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게 할 수 있습니다. Some publicism이 있습니다. 앞서 논의했듯이 중국은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이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입니다.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중국은 같은 양의 석유를 구입하는데 더 많은 돈을 써야 하므로 전반적으로 비용이 상승할 것입니다. 게다가 위안화 평가 절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중국 소비자들에게 일상용품이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갑이 좁아지기 시작하면 머스크가 중국에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소비자 지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위안화 평가 절하의 또 다른 위험은 자본 도피입니다. 부유한 개인과 기업이 자산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밖으로 돈을 옮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더 큰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위안화 평가 절하가 중국에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 수 있지만 신중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머스크는 중국 지도자들이 틀을 벗어나 경제를 안정시킬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한 가지 접근 방식은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지만 지적재산권 도용과 과도한 규제와 같은 지속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다른 방법은 국내 혁신과 기술 부문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스크가 지적한 것처럼 이는 빠른 해결책이 아니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장기적인 노력입니다. 머스크의 광범위한 메시지는 단순히 개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경제 모델을 완전히 재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값싼 에너지, 대규모 건설, 부채에 기반한 성장에 의존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중국이 경제 붕괴를 피하려면 혁신을 우선시하고 해외 자원 의존도를 줄이며 보다 지속 가능한 소비 중심 경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흔들리면 글로벌 공급망에 파문이 일고 무역이 둔화되며 금융시장이 흔들릴 것입니다. 호주, 브라질, 독일과 같은 주요 무역 파트너는 거의 즉시 충격파를 느낄 것입니다. 미국도 전자제품에서 의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머스크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중국의 현재 궤도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큰 변화가 없다면 미래는 격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수용, 기술 혁신, 내수 소비에 집중하는 등 올바른 전략이 있다면 중국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더 강한 국가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이 인사이트가 유익했다면 아래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원이 저희의 원동력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